단은 제일 마지막이어서 여기는 몇 단원하고 붙어 있냐면 요거는 여기 뒤에 있는 4단원하고 원래 정확하게 치면 붙어 있거든. 그래서 방학 때 4단원을 하는 게 나을까? 그냥 중간고사 잘 보기 위해서 2단원을 하는 게 나을까? 4단원은 통합과학에 했었던 3년기 중앙.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용액의 농도를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데 화학에서 원래 쓰는 농도가 총 4개가 있거든요. 근데 4개가 있는데 화원에서는 2개만 소개돼요. 2개. 그래서 하나는 이제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몰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2개가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이제 생긴 모습은 똑같다는 건 이제 분모의 기준이 들어가는데 분모의 기준이 둘 다 똑같이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뜻은 전체 뭐가 있었을 때 전체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에서 누군가가 차지하는 뭘 보는 거야? 비율을 보는데 당연히 뭐겠어? 용지, 용매가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배운 건 수용액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용액이 있을 때 그 용액에서 용질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 이걸 보는 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얘는 기준이 용액의 뭐 기준이냐면 용액의 질량 기준이고 얘는 용액의 부피 기준이에요. 부피.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질량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항상 값이 뭐야? 일정하잖아. 근데 용액의 부피라는 건 부피는 곧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는 열받으면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몰농도라는 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물질의 몰농도를 비교하면 반드시 온도가 뭐야 돼? 온도가 일정해. 그 이유는 용액의 뭐라는 건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잘 모르고 수능에서는 물어보진 않는데 이 두 개 중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몰농도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 분모값이 용액의 부피니까 온도가 변하면 그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가 있는데 그 위에는 얘는 용질의 뭐를 보는 거냐면 질량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뭘 보냐면 얘는 몰수를 보는 거야. 몰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걸 계산하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질량 하니까 단위 자체가 뭐야? 날아가잖아.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를 비율이거든. 그러면 몇 분의 몇이잖아. 몇 분의 몇이라는 비율이 수치가 비율을 처리하니까 우리가 붙여하니까 여기다 이제 뭘 곱하는 거야? 여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퍼센트 농도여서 퍼센트 농도의 단위는 말 그대로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뜻인 거야? A% 하면 만약에 용액이 얼마 있었다고 치면 용액이 100g이 있었다고 치면 그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A%니까 뭐다? Ag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몰농도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리터분의 몰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 할 수 없어? 단위가 지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 단위를 그냥 살려서 쓰는 거야. 그 단위 그냥 살려서 써서 몰 퍼 뭐가 되냐면 리터가 돼. 추워? 추우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놔. 왜 간신히 100명인 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몰 퍼 리터가 되기 때문에 몰 퍼 리터를 우리 보통 줄여서,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분자량 표시하는 값이 되게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 단위 값이 뭐가 되냐면 몰농도. 그래서 몰농도의 원래 뜻은 몰 퍼 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얘랑 똑같이 봤을 때 만약에 요거 기준인데 1몰 농도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잖아. 그럼 1몰 농도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쟤하고 비교해보면 용액 얼마가 있었을 때 용액 1리터가 있었을 때 거기 안에 내가 어떤 용질을 넣었을 때 그 용질이 얼마가 있다? 용질이 1몰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농도 자체가 이제 두 개의 농도가 있는데 이 농도 중에 요 새끼의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퍼센트 농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퍼센트 농도는 특징이 어떤 수용액 안에 용질이 들어가 있는 뭐야? 용질이 들어가 있는 질량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처리하려면 몇 개 있어야지 계산하기가 뭐야? 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 농도로 나와 있는 어떤 물질이 수용액 안에서 반응하는 걸 양적 관계로 해결하는 게 뭐야? 불편하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돼? 네, 몰 농도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던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던가 이 변환하는 과정이 잘 돼야지 내신 풀 때도 값을 이렇게 쓱쓱 바꿀 수 있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뭐 불편한지 보면 지금 봤을 때 10% 포도당 수용이 100g 있으니까 거기 안에 포도당은 몇 g인 거야? 10g인 거고 10% 설탕 수용이 200g 있으면 거기 설탕 얼마 있다? 20g인 거잖아. 근데 이게 개수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개수가 아니고 질량이기 때문에 내가 저걸 뭐 양적 관계를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면 저거를 다 분자를 한번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걸 나눠서 얼마로 180으로 나눠야지 개수가 나오고 얘는 이걸 나눠서 342로 나눠야지 몰수가 구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뭐야? 잘 안 써. 왜냐하면 양적 관계 계산하니까 뭐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쓰는 게 뭐다? 주로 쓰는 게 이제 몰 농도가 있지. 그래서 이 몰 농도를 쓰게 되면 양적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 개수를 구하기가 이제 편한데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식을 하나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보면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어떤 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었냐면 2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 새롭게 하나를 뭐 하는 거야? 하나 새롭게 추가를 하면 3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물질에 뭐가 주어지면 질량이 주어지면 그 질량 값의 기준이 되는 뭐로 1몰 질량으로 뭐해서 나누어서 나는 몰수를 뭐한다? 구한다. 저건 고체나 액체나 기체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체에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값을 뭘로 나누면 그 온도 압력하에서 1몰의 부피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누면 기체인 경우는 뭘 구할 수 있다? 자,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여기서 더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더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기호로 써볼게. 기호로 써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몰 농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뭐가 되냐면 자, 몰수가 돼요. 이렇게. 알지? 자, 이거 이제 화학 식량처럼 M의 기호가 아니고 몰 농도의 기호야. 기호면서 그냥 뭐냐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액 안에서 뭘 구하고 싶으면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뭐하고 뭘 곱하면 돼?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식이 하나 더 생겨서 이제부터 수용액에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놈의 몰 농도 값이랑 뭘 곱하면 부피 값을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몰 농도의 단위가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부피 값도 반드시 리터로 계산해서 곱해야지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잘 봐봐.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0.5리터가 있으니까 요거와 요걸 곱하면 바로 포도당이 0.5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다시 0.5몰 정도 설탕 수용액 1리터가 있어요. 하면 이것도 역시 곱하는 거야. 0.5몰의 설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그걸 우리가 질량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니까 몰수니까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화학 식량 갖다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몇을 곱하고 180을 곱하고 얘한테는 얼마를 곱하고 342를 곱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질량을 이제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중화반응 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아, 이제부터 수용액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으면, 자,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몰농도에다가 뭐를 곱한다? 자, 부피를 곱한 값을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한 번 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돼? 네. 그래서 새로운 식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한 대 싹 해보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런 개념이에요. 내가 용액을 뭐 하냐면, 용액을 물킨다. 자, 용액을 물킨다. 무슨 뜻이야? 용액을 물킨다. 농도를 낮춘다. 그지? 근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용액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방법을 두 개가 있어요. 방법. 그래서 쉬운 거는 농도를 묽게 만드는 건 그냥 뭘 갖다 부으면 돼. 물을 갖다 부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용액을 묽히는 방법은, 자, 물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용액이 있었을 때 거기에다가 다른 용액을 뭐야? 섞는데, 첫 번째 용액이 예를 들면 농도가 T냈는데 거기에다가 농도를 무한 걸 갖다 집어넣으면, 농도를 낮은 걸 갖다 집어넣어서 두 개를 섞으면 당연히 농도가 뭐가 있어? 농도가 낮아지. 그지? 그래서 묽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알죠?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잘 봐봐. 처음에 어떤 수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수용액 안에 뭘 갖다 집어넣냐면 용매를 이렇게 갖다 첨가하잖아. 그렇죠? 물을 갖다 때려 붓는 거야. 물을 갖다 때려 부어도 뭐가 바뀌지 않냐면 애초에 여기 용질 안, 그러니까 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은 계속 뭐 해야 돼? 똑같이 물만 갖다 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용매를 붓기 전에 얘 농도에다가 농도가 M0였고 부피가 V0였다라고 치면, 거기다 뭘 갖다 부어도,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값은 결국 뭐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뭐다? 용질의 몰수잖아.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한 값이 용질의 몰수니까 여기다 용매를 갖다 부으면, 용매를 갖다 부으면 묽어지니까 농도가 뭐하겠어? 농도가 원래하고 달라지면서 부피도 뭐하겠어? 원래보다 커지겠지. 그럼 새로운 농도와 뭘 갖는 거야? 새로운 농도하고 부피를 갖는데 이 두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유는 물을 첨가해도 용질의 몰수는 뭐 하는 거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랑 나중에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뭐하게 나온다?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용액을 묽혔을 때 나중에 농도가 얼마예요? 이런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같은 논리인데, 만약에 농도가 진한 용액이랑 농도가 묽은 용액이 있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용액을 내가 만들어. 어떤 새로운 용액을 만든다고 쳐도 이 새로운 용액 안에는 원래 이 용액과 이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을 합한 만큼이 무조건 여기 뭐 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처음에 얘 용액의 농도하고 뭘 곱한 값이랑 부피를 곱한 값이랑 얘 농도하고 뭘 곱한 값이, 부피를 곱한 값이 이 각각 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값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뭐하면 더하면 새로운 용액의 농도를 갖는 값이 뭐하면서 나오면서 부피는 두 개 더했으니까 뭐야?
V 플러스 V 제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식의 의미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느낌상 봤을 때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식으로 표현한 건 어떤 거 기준으로 항상 문제에 접근하냐면 용질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했지. 그렇지? 용질을 갖고 다뤄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 0.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0.5리터에 물을 갖다 부어서 0.05몰롱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0.1몰롱도에다가 곱하기 뭐 한 거야? 0.5리터 한 만큼의 요 포도당 수용액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용질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물을 첨가해서 이꼴 물을 첨가해도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꼴이 생기는 거지. 물을 첨가해서 얼마로 만드는 거야? 0.05몰롱도로 만든 거야 지금. 그러면 그때 얼마만큼의 부피가 돼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 보시면 몇 배인 거야? 야, 이 값을 보면 0.05여서 이게 0.05니까 이게 몇이 돼? 1이 되잖아. 1. 그치?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얘가 얼마가 됐으니까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얘는 몇 배가 돼야지만 2배가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곱하는 값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그럼 물을 얼마만큼 넣었어요? 라고 했으니까 원래 부피가 0.5리터인데 그게 몇 리터가 됐으니까 1리터가 됐으니까 물은 그냥 0.5리터만큼만 더 뭐하냐면 자 첨가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지? 0.5리터만큼 더 넣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제 두 개를 섞으래. 두 개를 섞어서 2몰 농도짜리 100이랑 2.5몰 농도짜리 200을 섞어서 새로운 농도를 구하니까 2몰 농도에다가 얼마에 0.1리터 한 거랑 얼마에다가 2.5몰 농도에다가 0.2리터 하면 새로운 농도를 갖는 놈의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부피는 0. 몇이 되는 거야? 합쳤으니까 0.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산수하시면 0.2에다가 얼마가 되니까? 0.2에다가 0.5 하니까 0.7이지. 맞냐? 아, 왜 이렇게 여기서 산수를 못하겠지? 0.7죠? 네? 0.7이니까 따라서 나중에 농도는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7몰 농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1번. 자, 1번은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이제 내신을 푸시면 내신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들이어서 일단 1번 문제가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싶으냐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0.1몰롱도짜리 수산화출 수용액을 나는 500ml를 뭐 하고 싶냐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죠? 0.1몰롱도 수산화출 수용액을 500ml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0.1몰롱도짜리 수산화출 수용액을 500ml니까 다른 말로 하면 0.5리터거든. 그럼 나는 지금 수산화출이 얼마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얼마 필요하다고 했을 때 0.1몰롱도짜리 0.5리터니까 수산화출이 필요한 거는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니까 따라서 NaOH가 얼마 필요하면 되냐면 0.05몰만큼이 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뭐로 바꾸냐면 여기 지금 NaOH를 약포지에 싸서 Xg만큼 뭐하래? Xg만큼 넣는 거니까 요거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
질량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요게 이제 몰수니까 여기에다 화학식량을 곱해야 되는데 NaOH 화학식량이 얼마니까? 40이니까 40을 곱하면 몇 그램 나온다? 2g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자 x는 자 2g을 뭐한 거야? 2g의 NaOH를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 가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가라고 부르는 애들 여기 쓰인 것처럼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딱 눈금이 있어서 그 눈금만큼 액체를 갖다 딱 부으면 몇 리터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수산나트륨을 내가 몇 g을 준비해서 2g을 준비해서 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증류수를 넣어서 흔드는 거잖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증류수만 얼마나 넣으면 안 돼? 증류수만 0.5리터 갖다 때려 부으면 안 돼. 그럼 약간 0.5리터는 뭐야? 넘어가. 왜냐면 NaOH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넣고 물을 부어서 딱 눈금이 몇 나오게 해야 돼. 0.5 나오게 되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증류수만 순수하게 0.5리터를 넣으면 안 돼. 왜?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0.5리터라는 건 용액이니까 용매와 용질을 다 섞었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0.1몰 농도짜리 NaOH 0.5리터를 뭐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선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x는 얼마다? x는 2다 라고 보면 되고 니은 반드시 내신 시험들 푸는데 가의 이름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가의 이름입니다. P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디귿은 조금 전에 뭐야? 계산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는 이제 대학교 가서 시험에서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표준용액이 알아서 미리 일정한 농도의 용액을 뭐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이걸 조금씩 덜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0.1몰 정도짜리 NaOH 0.5리터를 만들어 놨잖아. 내가 이걸 0.1리터를 취한다고 쳐. 그러면 잘 만들어 용액을 0.1리터만 취하잖아. 그러면 농도는 뭐야? 그대로 뭐야? 알지? 그냥 지금 잘 농도를 만들어 용액의 일부를 취해서 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용액이라는 건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용매와 용질이 어디든 다 균일하게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0.5리터를 뭐 한다고 해도 취한다고 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농도는 변하지 않아. 다만 얘를 일부만 취했기 때문에 몰수가 조금만 들어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걸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사용한 목적이 0.1몰 농도짜리가 농도가 너무 뭐하면 진하면 저기에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농도로 맞춰서 다시 또 실험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요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아마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배우시면 요 만드는 요 과정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용액 만들기 이렇게 배워요. 농도가 일정한 용액을 만들어. 그래서 만약에 내신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쳐도 뭐라도 한다. 수행평가라든지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0.1몰 농도 아세탄 수용액 10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틱에 넣고 증류수를 가해서 1리터 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뭐 하는 거냐면 물 킨다는 거죠. 알았지? 0.1몰 농도짜리 아세탄 100ml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물 부어서 자, 물을 부어서 얼마로 만드냐면 1리터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럼 1리터로 만들어내면 원래가 0. 얼마였는데 1리터인데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서 몇 리터를 만들었으니까 자 1리터를 갖다 부었어. 그럼 이렇게 1리터를 갖다 부어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은 용질의 양은 뭐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피와 뭘 곱한 값 농도를 곱한 요 값이 나중에도 그대로 뭐 해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0.01몰로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용액의 전체 부피를 몇 배 늘렸으니까 10배 증가시켰으니까 농도도 뭐 한 거야?
농도도 원래보다 10배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에서 아세트산 수용의 몰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0.01몰농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니까 몰수를 구하면 몇 몰? 몰수를 구하면 그렇지? 오케이. 몰수를 구하면 몰수가 0.01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아세트산의 1몰 질량에 해당하는 몇을 곱하면 60g/몰을 곱하면 몰이 날아가면서 질량이 뚝 튀어나오겠죠. 그죠? 알겠지? 그러니까 몇 그램? 0.6g의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쓴 거. 자, 3번 보시면, 자, 그림같이 5% 설탕 수용액과 5% 포도당 수용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뭐가 비교하여?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용질의 뭘 몰았어? 자, 용질의 질량.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 설탕 수용액 500g이니까 설탕이 얼마 있다? 25g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 포도당 수용액 500g이니까 얼마 있다? 25g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입자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기 때문에? 질량이지.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로만 나누시면 돼요. 화학 질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얼마로 나누고 얘는 342로 나누고 얘는 18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요 값이 요 값보다 뭐하니까? 더 크니까 수용액 속의 용질의 입자수는 가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에 수용액의 몰 농도가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몰은 똑같아. 퍼센트 농도는 똑같잖아. 퍼센트 농도 똑같으면 몰 농도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달라요. 왜냐하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 똑같으면 몰 농도는 무조건 뭐하냐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이 딱 전형적으로 봤을 때 수용액 안에서 진행하는 화학 반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몰 농도를 쓰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식이 이제 탄산수 나트륨이랑 아세트산을 반응해서 요거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쓰냐면 4.2g의 탄산수 나트륨하고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탄산수 나트륨이 얼마가 있냐면 4.2g이 있어.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필요한 아세트산의 부피를 구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수가 1대 몇이기 때문에 대수가 1대 1이니까 저 4.2g 몰수로 바꾸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럼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얘 화학식이 얼마니까 84니까 84로 나누시면 몇 몰 있는 거야? 나눠지잖아 금방 2로 0.05몰 있는 거죠. 네? 그럼 0.05몰 있으니까 아세트산도 몇 몰 필요해? 아세트산도 0. 반응하려면 0.05몰이 필요한 거지. 그럼 아세탄이 0.05몰이 필요한데 수용액에서의 농도, 그러니까 몰수 값은 농도에다가 뭘 곱하면 돼? 부피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농도가 얼마나 써있으니까 0. 얼마? 0.1몰 농도나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피로 봤을 때 몇 리터가 있으면 0.5리터가 있으면 0.5몰이 될 수 있으니까 저 탄산수 나트륨을 다 반응시킬 때 아세탄의 부피만 계산하면 우리가 딱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용액상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값이 몰 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세요. 5번. 자, 그리고 X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
X 몰롱도의 염화산소 수용이 100ml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뭐 하냐면 물을 증발시킵니다. 물을 증발시키면 누구는 그냥 남는 거야. 용지는 변함없이 남는 거야. 물만 달라가고 용지는 변함없이 남기 때문에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농도가 몇 배로 튕겨져야 돼? 농도가 2배로 증가해. 그래서 전부 순수하게 물만 달리니까 용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만 달라가서 전체 수용액의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농도 2배. 그래야지 곱한 값 서로 똑같은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수용액에 뭘 비교하면 몰농도를 비교하면 그러기 때문에 나가 가에 몇 배로 나오냐면 2배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만약에 가에 NaOA, NaCl을 2분의 X몰을 더 뭐하래? 녹여버려. 그럼 2분의 X몰을 더 녹이잖아. 그럼 2분의 X몰을 더 녹이면 몰수가 뭐야? 몰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몰수를 기준했을 때 그 값이 얘하고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기하고 놓고 봤을 때, 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은 똑같아? 녹아있는 몰수는 똑같아. 근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부피만 2배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만약에 얘하고 얘의 뭐가 똑같아지려고 하면 농도가 똑같아지려면 얘를 몇 X몰로 만들어야 돼? 얘를 2X몰 정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있는 것처럼 만약에 NaCl을 얼마를 더 넣으면 2분의 X를 더 녹이면 그게 얘하고 농도가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얘는 자, 다시 가를 보시면 가는 X몰 농도의 NaCl이 얼마 있기 때문에 100ml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NaCl이 몇 몰이 있냐면 0.1X몰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0.1X몰인데 거기다가 얼마를 더 넣으면 0.5X몰을 더 넣어. 그죠? 그러면 전체 몰수가 0. 얼마가 돼? 6X가 되고 그거를 몇으로 나누면 0.1로 나누는 거지. 그죠? 그럼 값이 몇이 나와? 6X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6X가 나오는데 이거를 얘를 NaCl을 2분의 X몰만큼을 더 녹여서 뭐 하게 되면 더 녹여서 넣게 되면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할 수도 있을까요? 저를 넣으니까. 근데 그런 요소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서 NaCl만 2분의 X몰을 더 녹였을 때는 몰수 값이 원래 있는 값에다가 얘가 0.5X만큼이 뭐가 돼서 추가해서 더 들어와서 값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몰농도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럼 얼마 넣어주면 돼? 만약에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쳤을 때 얼마를 더 넣어주면 똑같아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얼마를 더 넣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어. 2x 몰농도를 만들고 싶어 내가. 그럼 2x 몰농도를 더 만들고 싶으면 지금 현재 부피가 0.1L라는 건 고정이니까 얼마를 더 넣어주면 2x냐면 0.1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0.1분의 0.2x니까 2x 몰농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의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200으로 만들어. 그럼 얘를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200으로 만들면 부피만 몇 배 늘어났으니까 4배 늘어났으니까 농도가 4배 뭐야 돼? 줄어야지. 농도가 4배가 줄니까 얘 4배 줄니까 얼마야? 0.5x 몰로가 되니까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죠. 그러니까 만들면 수용액의 몰농도는 나의 뭐 4분의 1이냐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렇게 보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지. 됐죠? 진짜 그만할게.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뭔가 식을 하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6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다 마무리하고 숙제 나갈게요.